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캔디다 질염 치료에 대해서 CDC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부인과에 외래에 오시는 질염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질염이 캔디다 질염입니다. 되게 흔하죠. 캔디다 질염은 주로는 캔디다 알비칸스 주 원인이고요. 때로는 그 알비칸스 말고 다른 종류가 있기도 하고요. 보통 증상이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다고, 가려워서 밑에 계속 긁다가 너무 불편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으로는 별로 안 오시는데 이 가려움증이 가장 불편해요. 가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픈 건 참겠는데 가려운 건 못 참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캔디다는 이 가려운 증상이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고, 그 외에도 이제 빨갛게 보면 이렇게 겉이 외부가 빨개져 갖고 와요. 그리고 가려워서 부어있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성결통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가 부어서 와요. 당연히 성결통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볼 때 불편하다고도 하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면 특히 이 부위가 자꾸 찢어져서 와요. 균열, 열상, 찰과상, 가려워서 막 긁어가지고 찰과상도 생기고, 이제 가장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건 치즈 같은 질 분비물인데, 질에서 손 이렇게 보면 치즈처럼 애들 토한 것처럼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데 주증상은 가려움이죠. 치료는 아졸이라고 써져 있는 클로트리마졸, 플루코나졸, 이 아졸 계통의 약을 쓰는 것이 치료고요. 국소로 항생제, 질정이나 항진균제, 질정이나 연고를 쓰기도 하고 이제 먹는 약을 쓰기도 하죠. 국소요법으로는 이런 아졸이 들어있는 질정을 한번 넣기도 하고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약물이 니스타틴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경구용으로는 플루코나졸 같은 아졸을 150ml 1회를 먹기도 하고, 가려운 증상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 넣어갖고 며칠 더 주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플루코나졸을 한 번 먹는 복용량이 크림이나 연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이제 한 번 먹지 않고 여러 번 먹기도 하죠. 캔디다 질염의 가장 큰 특징이 가렵거나 재발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재발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꾸 습하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그 전반적인 면역과 관계가 되고요. 이 캔디다 질염이 이제 캔디다 중에 질염이 굉장히 흔한데, 이 티라코나졸 같은 아졸이죠. 이거를 200ml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하루와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 그냥 200mg을 3일간 투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환자의 방식에 따라서 하고요. 이제 먹는 약으로 복용하는 이 플루코나졸이나 이 티라코나졸은 항진균제인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죠. 이거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골반염이나 임신했을 때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아졸로 치료를 하면 보통 환자의 80%에서 90%는 증상이 완화가 되고 검사를 했을 때 다시 음성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아졸이 들어있는 크림과 연고를 쓰면 라텍스 콘돔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피임을 위해서 콘돔만 할 경우 피임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로트리마졸, 미코나졸, 티코나졸 이런 아졸 같은 경우 질내에 썼을 때 이거는 이제 OTC예요. 약국에서 파는 카네스텐 질정 이런 것들도 다 OTC고 의사 처방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병원에 오기 싫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이런 질정을 넣기도 하는데, 이 OTC는 병원에 의사 처방이 필요 없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걸 OTC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치료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또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은 캔디다 질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질염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고노리아 이런 것들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OTC를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다른 이 질염의 원인이 되는 치료를 지연시켜서 부정적인 결과, 골반염이나 불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캔디다 질염은 일반적으로 성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치료 후에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재발할 경우는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섹스 파트너가 치료가 필요하냐? 일반적으로 성교를 통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 파트너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소수의 남성의 경우 귀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가려움이 있거나 뭐 은경기도에 빨갛게 되거나 이럴 경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항진균제를 치료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국소제제, 질정이나 연고를 썼을 때 이런 그 알레르기나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전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지만 자결감이 계속 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경구용으로 아조를 썼을 때 가끔 메스껍거나 배가 아프거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럴 때는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합니다. 캔디다 질염의 가장 귀찮은 증상이 이게 재발성이에요. 이거는 면역 기능이 떨어졌거나 캔디다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질을 가졌을 경우 굉장히 재발을 잘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이로제 걸리려고 해요. 성관계 할 때마다 뭐 염증이 생기거나 맨날 가려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창피하거나 약을 먹어도 또 재발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괴로운데, 이 캔디다 질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발이거든요. 보통 1년 안에 4번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가 재발성 캔디다 질염이라고 하고 보통 5% 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발병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여성은 특별하게 어떤 기저질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되게 괴롭죠. 그리고 캔디다 글라브라타라고 캔디다 알비칸스가 아니고 또 캔디다 알비칸스가 아닌 넌 알비칸스 캔디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재발성 캔디다 염증의 한 10에서 20%인데, 이럴 경우 캔디다 알비칸스에 대한 것만큼 넌 알비칸스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진균제가 이럴 때는 효과가 없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균배양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알비칸스 종을 포함한 그 비정상적인 종을 식별하기 위해서 복잡한 좀 더 컴플렉스한 캔디다증을 가진 여성에게는 이렇게 질배양 검사를 하고, 캔디다 글라브라타는 슈도 하이피나 균사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쉽게 식별되지 않고, 캔디다 알비칸스의 아졸에 내성이 있는 내성이 훨씬 흔하고, 그리고 보통 다른 치료로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캔디다 글라브라타인지 넌 알비칸스인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균배양 검사를 하고 나서 쓰게 됩니다. 이게 캔디다 알비칸스의 CDC 가이드라인인데요. 먹는 약으로는 플루코나졸,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으로는 질정이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질정이 있습니다. 다 아졸 계통이에요. 아졸. 다 아졸이죠. 이것도 아졸. 그래서 이게 다 항진균제란 말이거든요. 항진균제를 먹거나 질정으로 넣거나 또는 가려울 때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거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를 쓰거나 항진균제가 들어있는 연고를 쓰거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먹는 약으로나 질정이나 약국에서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캔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유발된 재발성 외형부 캔디다증은 단기간의 경구 또는 국소 아졸요법에 잘 반응을 하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더 긴 기간 동안 이것을 써라, 국소적으로는 7일에서 14일 아니면 3일마다 플루코나졸을 경구 투여를 해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항진균제 유지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완치를 위해서는 총 3번 1일, 4일, 7일 그러니까 일주일간 3번 쓰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6개월 동안 플루코나졸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치료가 안 되면 우리가 플루코나졸을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6개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법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경우 간헐적으로 쓰는 국소요법, 질정도 도움이 되고, 억제를 하는 유지요법은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더라 보고를 하고 있고, 여성의 30에서 50%는 유지요법을 중단한 다음에 다시 재발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면 배양 검사를 해서 전문의하고 상의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캔디다 감염이 있는데, 예를 들어 광범위하게 외음부가 빨갛게 됐거나 부어 있거나 찰과상이나 열상을 형성할 경우, 이럴 때는 단기간에 국소 혹은 경구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지만 치료율이 낮다고 하고, 이럴 경우 7에서 14일 동안 국소적으로 아졸을 쓰거나 아니면 플루코나졸 150mg을 2차례 연속으로
한 번 먹고 72시간 후에 이렇게 2번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캔디다 알비칸스가 아닌 넌 알비칸스 캔디다가 있는데 이것은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여성의 50%가 증상이 미미하거나 증상이 없을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넌 알비칸스 효모가 있는 여성의 질 증상의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넌 알비칸스 있기 때문에 아졸이 효과가 없는 거죠. 넌 알비칸스 캔디다의 최적의 치료는 아직 알려져 있잖아요. 균배양 검사했는데 캔디다 알비칸스가 아니다. 그러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냥 증상 치료만 하게 되는 거죠. 일자요법으로 비플루코나졸, 그러니까 플루코나졸이 효과가 없으니까 플루코나졸이 아닌 요법을 쓰게 되는데 더 긴 기간 동안 7에서 14일간이 필요하고 이럴 때 재발이 될 경우 젤라틴 캡슐에 있는 붕산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서 2주 동안 하루에 한 번 질에 투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럴 경우 한 70% 균 방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증상이 재발하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 파트너랑 같이 치료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고 추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캔디다 알비칸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여성한테 잘 생긴다고 하는데 이 면역이 저하된 여성의 캔디다 질염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저질환, 면역 결핍이 있는 에이즈 같은 그리고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 기타 HIV, 그다음 면역 억제제, 예를 들어 항암제나 이런 치료를 할 경우 이럴 때 단기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고 7 내지 14일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 생기는 캔디다 질염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일단 임신 중에 착부가 생겨요. 그래서 7일 동안 국소적으로 질정을 임산부에게 처방을 해줍니다. 에이즈가 있는 사람의 캔디다 질염은 다른 것처럼 플루코나졸 200mg을 하는 것이 질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 밑에 구독 버튼, 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